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발전기 나와요. 발전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발전기라는 놈이랑 원래 항상 같이 다니는 놈이 누구냐면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생긴 모습이 뭐한다? 똑같아. 보세요. 생긴 모습은 똑같아. 그러니까 생긴 모습은 똑같다는 건 뭔가가 이렇게 도는 거야. 도는 거. 근데 이제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잖아. 발전기라고 부르는 거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고, 전동기라는 거는 전자기 역이라는 걸 통해서 역이니까 힘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생긴 모습은 똑같은데 작동하는 방식이 뭐 하냐면 틀려. 원리가 틀려. 원리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발전기라고 표현하는 애는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뭐 하냐면 전환시켜주는 게 발전기고, 전동기는 거꾸로이기 때문에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뭐 하냐면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뭐 뒤에도 이따가 문제가 있는데 생긴 모습은 똑같은데 뭐 한다? 회전하는 것도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구분한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로에 뭐가 있다? 회로에 전지가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전지가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구조를 좀 그려보면, 일단 발전기는 이렇게 생긴 코일이 있어야 돼요. 코일.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을 하나에 뭘 주냐면 하나의 회전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다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생긴 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쟤를 뭐 하는 거야? 돌려. 그죠? 얘를 돌리는 거야. 얘를 돌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전기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터빈이라고 불러요. 터빈. 그래서 터빈을 이제 회전을 뭐 하는 거야? 터빈을 회전을 시키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써서 터빈을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결정이 돼. 그렇죠? 그리고 이게 터빈을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터빈을 돌리면 여기에 모식독 있잖아요. 이쪽이 N하고 이게 S, 그게 뭐가 있다? 자석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 그럼 균일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 얘가 뭐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그 균일한 자기장의 영역을 통과하는 면적에 뭐가 생기는 거야? 면적변화가 생기는 거야. 면적변화.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 하면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구조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 터빈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이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근데 선생님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은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방식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 냄비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그래서 이 물을 가열을 해. 그렇지? 그 물을 쫙 가열하면 물이 끓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수증기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 그럼 그 수증기를 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돼?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래서 물을 데울 때 화력 발전이니까는 화력 발전은 뭐다? 화석 연료를 쓰는 거예요. 화석 연료. 그럼 원자력 발전은 뭘 쓰는 거야? 원자력을 쓰는 거야.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연료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역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화석 연료하고 우라늄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아니야? 오, 쌤이 뭔가 비슷해요. 응? 쌤 제가 물어봤거든요. 1학기 내용 또 연결해줘서 내실 것 같은데 모문을 꺼내야 되는데 그거 얘기를 하고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조력 에너지 구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애들 입장에서 화석 연료랑 우라늄은 다 땅에서 캐는 거잖아.
그럼 지구에 있는 걸 꺼내서 쓰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화석연료는 생물이 땅에 뭐해서? 땅에 묻혀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태양이야. 화석연료.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 우라늄은 어디서 진짜 캐는 거야? 지구에서 캐는 거잖아. 왜냐면 우라늄이 핵분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멘틀 데려와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래서 화석연료와 우라늄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뭐 하는 거야? 물을 데워서 터빈을 뭐 한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수력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뭐 너네 알고 있는 또 뭐 있어? 수력, 풍력. 조력 발전. 그 다음에 조류 발전. 또 뭐 있어? 아니, 그냥 다, 좀 얘들아 좀 추업에 좀 참여하고 그래. 3명이서 왜 참여를 안 해? 1명만 참여해. 연세야, 졸려? 응? 생각이 안 나? 뭐가 있냐, 이게? 뭐 파력 발전 이런 거 어디지? 그죠? 근데 이제 해볼게. 이거 수력 발전이 뭐야? 물이잖아, 물.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지. 그럼 수력 발전 에너지원 뭐야? 태양. 태양이 물을 저 위에까지 올린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뭐야? 바람이지. 잘 봐봐, 얘들아. 바람 왜 불어? 바람은 기압차. 기압차는 왜 생겨? 비열, 온도차. 온도차는 왜 생기는 거야? 태양 때문에. 그래서 풍력 발전도 태양이야. 알겠지? 그럼 조력 발전은 뭐야? 이것도 되게, 근데 참고로 이게 이제 홍천은 어차피 할까니까 책을 안 바꾼 거으니까 교육관이 바뀌면서 얘가 없어졌어. 왠지 얘가 없어지고 얘만 있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홍천 프린트를 안 바꿨다고 책을 안 바꿨다고 다 있겠죠. 근데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은 완전 틀려, 방식이. 알겠어요? 조력 발전이란 건 뭐냐면 이제 바닷물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달의 인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 그럼 밀물에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지. 이따가 다시 썰물 하면 해수면이 낮으면 물이 빠지잖아. 그 수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이야. 그러니까 수위차니까 높이차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근데 조류 발전은 뭐냐면 밀물, 썰물 하면 물이 움직이지. 거기에 뭐야? 거기에다 그냥 터빈을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느낌 다르. 그러니까 얘는 그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흐름.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 에너지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조력 발전이가 밀물에서 올라왔다가 썰물에서 빠져나오면 그 높이 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둘 다 에너지의 근원은 뭐야? 달이야, 달. 조력 에너지니까. 알겠죠? 그럼 파력 발전이 또 파력 발전? 파력 발전? 이제는 이런 잡다한 걸 다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애들이 시험 다 막 중화반응 이런 데서 안 틀렸는데 다 지시 다 틀려가지고. 파력 발전은 뭐다? 파도야, 파도. 파도의 힘에 의해. 근데 파도는 왜 쳐? 아니, 파도는 바람 때문에 파도 치는. 바람이 많이 불면 파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바람은 왜 불어? 그래서 얘도 에너지원이 뭐다? 태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설명한 애들은 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터빈을 회전을 시키면 거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자기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중에 전자기도 현상을 안 쓰는 게 있단 말이야. 알지? 안 쓰는 게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뭐 터빈을 회전시키거나 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이게 없이 발전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어려워.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을 몇 개를 좀 설정을 해서 N에서 S로 가는 자기력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제 회전하는 축을 줬을 때 지금 여기 지금 코일이 보이잖아.
그럼 코일이 처음엔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코일하고 자기장이 뭐하게 놓여 있는 거야? 나란하게 놓여 있는 거지. 나란하게. 그럼 나란하게 놓여 있으니까 예를 들면 두 개가 이룬 각도를 표현한 몇 도라고 하자. 시작값이어서 0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가 이제 0이니까 이렇게 놓여 있다가 뭐 하기 시작해? 예를 들면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럼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 왔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코일면은 통과하는 원래 자기력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흐르는 거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회전하잖아.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이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뭐하니까? 늘어나니까 그거를 줄이는 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쭉 가다가 몇 도가 되면 90도가 딱 되잖아. 그럼 90도 되면 코일이 완전히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똑바로. 그러면 코일면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쪽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뭐하니까? 늘어나니까 그거를 방해하니까 이렇게 갚는다라고 생각해서 수직을 만들었을 때 계산하기 제일 편하지. 어차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얘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 서 있다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다시 코일면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세기가 뭐야? 자기력선의 수가 뭐야? 줄지. 그러면 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늘리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몇 도를 기준으로 90도를 기준으로 뭐 한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90도를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에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생겨요. 근데 코일은 보통 우리가 이제 코일을 다룰 때 만약에 이게 코일이었다라고 치면 알았지? 코일이었다고 치면 앞면, 뒷면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계 방향을 이렇게 뭐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예를 들면 이쪽을 앞면이었다고 치고 이쪽을 뒷면이었다고 쳐봐. 그럼 앞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 뭐야? 늘어나는 거지. 그렇다가 이렇게 하면 앞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뭐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180도가 되면 몇이 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전하면 이제 뒷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뭐야? 늘어나는 거지. 앞뒤를 구분해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뭐야?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다 돌아온단 말이야. 한 바퀴 돌리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수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해야지 제일 정확한 결과치가 나와. 이 회전하는 형태를. 알겠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코일을 통과하는 뭘 보는 거야?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어떤 특정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90도. 알겠죠? 다음에 또 여기 선생님 여기 시간인데 왜 각도라고 하지 마. 지금 그냥 의미상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90도가 될 수도 있잖아. 어떤 특정 시각에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270도,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코일면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거든? 근데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형태의 어떤 개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치면 이게 그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형의 수직이라는 어떤 값을 써서 이게 수학적으로 치면 사인함수 형태가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설명하기엔 너무 저 산으로 가는 거거든, 개념이. 그래서 그냥 증가하고 감소하는 표현을 그냥 부드러운 뭘로 나타낸다. 곡선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90도가 됐어요. 그랬다 다시 이제 90도에서 또 회전하기 시작하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뭐 하는 거야? 줄어들어 이렇게. 그래서 180도에 0이 되고 그럼 180도 기준으로 이제 뒷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뭐야? 늘어나는 거야. 그 빈칸에다 그리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빈칸 해놓은 거야. 그래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뭐야?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 다시 줄어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번 뭐 하는 거야? 한 번 회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한 번 회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이건 실제로 성북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이게 보통 회전하잖아. 회전하는 물체가 주기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진동수라는 개념이 항상 있어요. 진동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터빈이 회전하는데 진동수가 60Hz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1초에 몇 번씩 진동하는 거야? 60번 진동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진동했지? 그럼 몇 초 걸린 거야? 60분의 1초 걸린 거지. 그지? 왜냐면 진동수라는 거는 이게 헤르츠라는 건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치면 회 퍼 초야. 그러니까 매 초 60회 회전한다 이거야. 알지? 저기서 회전이랑 여기 진동이랑 같은 거. 그치? 회전이랑 진동. 응. 회전하는 거의 의미를 진동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진동이라는 게 우리가 단진동하면 이렇게 떨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어떤 특정한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무엇을 표현하면 얘 주기를 표현하면 주기가 60분의 60분의 1 뭐가 나온 거야? 초가 나온 거지. 이건 뭐 수학적으로 이걸 만약에 계산을 못하면 죽어야 돼. 그렇지? 1초에 60번 회전하면 한 번 회전할 때는 60분의 1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까지 얼마 걸리는 거야? 요까지 60분의 예를 들면 1초. 그래서 60분의 1초에 한 번씩 회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1초 동안 총 60번 뭐 하는 거야? 60번 회전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역시 5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유도전력 세기가 어디가 제일 셀 것 같냐면 여기가 제일 셀 것 같지. 응? 절대로 아니야. 아니지. 여기가 제일 센 게 아니고 유도전류라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유도전력 세기가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의 수의 변화거든? 그럼 정확히 치면 내가 선생님이 그린 이 함수 그래프의 뭘까? 기울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커. 여기가 0. 그래서 얘 생각하는 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요렇게. 여기서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요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요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요렇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다 하는 거야.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 수학을 잘 했으면 이게 뭐 사인 함수면 사인 함수 미분하면 뭐 되고 이런 거 다 알면 뭐 다 되는 거야, 원래. 아시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5개념이 없어야 돼. 알았지? 5개념이 뭐냐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수가 많을 때가 무조건 0이야, 유도전류가. 우리는 변화를 보는 거지 그냥 크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전류의 방향이 몇 번 바뀌어? 전류 방향이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걸로 봤을 때는 요게 전류잖아. 요게 유도 전류니까 한 번 회전할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다시 뭐가 돼? 양이 되기 때문에 2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성복에서 나왔던 거여서 60Hz짜리 내가 발전기를 사용하면 뭐라 해야 돼? 그럼 1초에 전류의 방향이 몇 번 바뀌는 거야? 1초에 120번. 다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학원 애들만 맞았어. 나만 가르치거든, 맨날. 나 맨날 이거 하거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한다? 요렇게 이제 개형 형태로 뭐 할 수 있냐면 기억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기가 제일 제일 좋은 거죠. 원래 수학이 그런 도구잖아.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발전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뭘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뭐 하는 거야?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발전기 전기 생산할 때는 교류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서는 전동기 같은 세탁기 같은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지. 그러면 교류를 세탁기 같은 걸 쓰는 거잖아. 그럼 이 선생님이 전지 꽂은 거 있지. 그럼 이게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까. 근데 제발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면 자꾸 이지랄을 해. 아니야. 알았지? 회로를 따라 쓰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요거는 표시 자체가 뭐가 돼? 요건 표시 자체가 직류예요, 직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교류로 생산하고, 알았지? 가정에서 그걸 쓸 때 뭘로 쓰는 거니까? 직류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다이오드가 여기서 등장해야 돼. 다이오드 역할이 정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뭐다? PN 접합 다이오드가 들어가서 전류의 방향을 뭐 하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오드 같은 장치들이 필요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뭐다? 교류 형태로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알겠니?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이제 하면 아직 여기까지 안 갔지? 갔냐? 응. 그래서 미리 여기 좀 어려운 데를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다르게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점이 많으면 그 점을 채우려고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제 1번 문제를 좀 보시면 자,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있대. 그럼 이제 1번 문제 상으로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이쪽이 자석에 N극이 있고 이쪽이 자석에 뭐가 있다? S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코일이 어떤 회전축을 기준했을 때 뭐 하는 거야? 돌잖아.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얘가 축을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중심 축을 기준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면 딱 뭐 하는 순간 있어? 이렇게 똑바로 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비스듬하게 놓여있을 때 니네들이 계산하기가 더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똑바로 세웠다고 치면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니까 늘어나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방해해야 되니까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딱 그려놨을 때 그 그림에 있는 걸 세워봐. 맞지? 그 정도 도형감은 있어야 돼. 그 그림에 있는 걸 세우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되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전류는 A에서 뭘 거쳐서 B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C 쪽으로 전류가 뭐한다? 자,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수는 세타가 0일 때 뭐야? 0이야. 그죠? 나란하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타가 45도니까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그때 유도전류 방향은 A에 B에 뭐다? C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타가 180도를 지나면서 B하고 C 사이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냐 하는데 아까도 보여줬지. 180도 아니면 몇 도가 됐을 때? 90도를 경계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 이렇게 되죠. 지금 저기 AB가 코일이잖아요. 그 코일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S에서 N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그게? 저기 써져 있겠네. 뭐가 써져 있어? 이거? N에서 S로 방향이. 아니, 이거는 이게 바깥쪽에서 N에서 S로 만들어준다고. 그 선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외부 자기장.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아니고 자석이 있단 말이야.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자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린 하얀색 선은 무엇이 만드는 거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하고 나는 전동기와 교류 발전기의 구조를 순서 없이 간단하게 나타냈다. 그럼 기억에, 그럼 가하고 나중에, 가가 뭐야, 얘들아? 발전기. 응, 가가 발전기고, 나는 건전지가 꽂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동기가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뭐다?
교류지, 교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 니은에 가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죠. 자기력선의 수가 변한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냐라고 했는데 얘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3번. 이게 딱 성복권 문제였어. 자, 그럼 발전기 구조다. 그래서 이 발전기 코일은 1초에 60번 회전한다. 그래서 기억에 유도전력세기는 항상 0보다 크냐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뭐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니은의 유도전력 방향은 1초에 몇 번 바뀌냐 그러니까 몇 번? 120번 진동수가 60Hz가 되니까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뭐한다? 발전 방식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 제목은 뭐가 되냐면 제목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 에너지 효율. 근데 이 에너지 효율 파트를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약간 배경 지식이 연력학 법칙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원래 연력학 법칙이 3개가 있거든. 정확히 치면 4개죠. 근데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2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연력학 무슨 법칙이냐면 연력학 1법칙하고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지만 총량은 뭐하다? 총량이 재일정하다. 그렇지? 그게 이제 에너지 법칙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엔트로피 증가라는 거의 법칙인데 뭐 그렇게 치면 너무 또 내용이 산으로 가니까 2번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뭘 갖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그래서 그 방향성이 항상 자연계는 무질소도가 커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방향성이야.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면 뭐 엄마가 막 방을 막 존나 청소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 그러면 나는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현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커지는 게 너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처맞겠죠.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성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방향성이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 에너지의 방향성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의 방향성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고온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온으로 뭐한다? 열 에너지는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은 뭐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냐 하면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때 이제 여기 단원이 이런 거거든. 뭐냐면 효율이라는 거예요. 효율. 그래서 efficiency라고 불러서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냐 이거야. 알죠? 그럼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이 얘기는 할게요. 효율을 2번 우리가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의 의미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제품에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공급을 해. 알았지? 그럼 어떤 제품에 내가 이제 에너지 공급하면 그 제품이 그 에너지를 얼마나 뭐야? 유용하게 사용하냐에 대한 보다 비율을 표현한 게 효율이에요. 알지? 그래서 그냥 표현해도 되고 거기다 곱하기 몇을 할 수 있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도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그 7번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표는 두 전구 A하고 B의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래서 전구가 있고 그 전구 A하고 B의 에너지의 효율을 줬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을 줘서 얘는 에너지 효율이 24%고 얘는 에너지 효율이 8%다. 뭐 이렇게 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구는 원래 기능이 뭐야? 빛작용이야, 열작용이야? 빛작용이야, 빛작용. 그지? 그러면 전구가 있으니까 전구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공급한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전구에 우리는 무슨 에너지를 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 주는 거지. 그래서 더 정확하게 치면 전기 에너지를 준다는 것보다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전기 에너지를 준다는 것보다는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원래는 정확히 맞아요. 예. 혹시 기억나냐, 얘들아? 전력의 단위가 뭔지? 와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30와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와트 이렇게 쓰면 이 제품은 초당 30줄의 전기 에너지 써요. 뭐 이런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얘는 유용한 에너지라는 건 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 뭐기 때문에 전구를 사용하는 주 목적이 빛이잖아. 그러면 얘는 전기 에너지를 내가 공급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다? 빛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놈이 있잖아. 이놈은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똑같은 무엇을 공급했을 때 원래 분모는 항상 물리에서는 기준이에요. 그럼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뭐 했을 때 공급했을 때 얘는 빛으로 쓰이는 게 24%고 얘는 빛으로 쓰이는 게 뭐다? 8%다 이 뜻이지. 유용하게 쓰이는 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몇 배나 3배나 효율이 뭐 한 거야? 3배나 효율이 좋은 거야. 그럼 반대로 만약에 표현하면 얘가 얘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의미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얘보다 24%니까 3배만큼 효율이 좋다는 건 쉽게 치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밝다는 거야? 3배 밝은 거야. 똑같은 에너지 줬을 때 효율이 3배 크다는 건 얘의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라는 건 비대너지 때문에 얘가 얘보다 3배 밝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얘보다 3배 밝으니까 만약 얘가 얘하고 밝기가 똑같아지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전구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돼. 3개. 그럼 3개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몇 배 써야 돼? 에너지를 3배 써야 돼.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효율이다라고 표현하면 효율이라는 거는 공급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쓰이는 에너지의 비율을 보는 게 뭐가 되냐면 효율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인데 보통 우리가 전구가 여러 종류의 전구가 있는데 지금 요새는 다 이제 LED 전구가 써서 좀 이따 LED 전구도 원리를 설명할 텐데 아주 옛날로 가면 알았지? 아주 옛날 알았지? 조선시대쯤 아주 옛날로 가면 아주 옛날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뭘 썼다? 이렇게 생긴 전구를 썼어.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 알죠? 그래서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는 요 필라멘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놈이 있거든? 요 놈이 저항이 뭐야? 대빵 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잖아. 그럼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물질이고 있는 입자가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전자하고 충돌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이게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필라멘트가 뜨겁게 뭐가 되는 거야? 뜨겁게 가열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뜨겁게 얘가 가열이 되잖아. 그러면 뜨겁게 가열이 되면 무엇이 상승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뭘 쏘는 거야? 빛을 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와 같은 거야. 일종의 복사체예요. 근데 보통 이 새끼의 효율이 이쯤 나오거든? 그러면 전구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뜨겁잖아. 그럼 뜨겁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전기를 주면 8%를 예를 들면 빛을 내는데 쓰면 92% 어디 가는 거야? 열로 나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열이 왜 빠져나가냐 할 때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왜냐면 얘를 가열할 때 얘가 이제 온도가 뭐하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뭐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온도가 뭐한 쪽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한다? 막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구는 실제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방이 추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구를 존내 켜놓으면 따뜻해져. 그러니까 빛보다는 무슨 작용이 더 큰 놈이야? 열 작용이 큰 거야. 그러니까 효율이 대빵 떨어지는 거야. 대빵 떨어져.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열팽창을 안 해요? 전구가. 그게 무슨 말? 열팽창을 안 한다는 거. 공기가. 그래서 거기 안에 이 전구 같은 거 안에가 원래가 진공이야. 형광등도 원리가 다른데 일반적인 전구는 네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 기체를 채워놓으면 지금 얘기한 열작용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열팽창해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압력을 큰 상황을 계속 겪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만 충격을 줘도 뭐야? 금방 깨져.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제 효율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그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내연기관이라는 게 있거든.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뭐야?
흔히 타온 자동차의 내연 기관은 엔진이야, 엔진.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 에너지를 몇을 주는 거야? 100을 주잖아. 그럼 100 중에 82를 뭐야? 열로 날려. 그리고 18%를 뭐야? 달리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자동차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 차의 주 목적이 뭐 부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차의 주 목적은 달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유용하게 쓰이는 에너지가 몇 %밖에 안 되니까 18%밖에 안 되니까 효율이 18%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효율이 18%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화학 에너지를 주는데 그 화학 에너지의 왜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열기관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바보같이 해볼게. 자, 이게 자동차 엔진이었다고 쳐봐. 그럼 자동차 엔진이면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화석 연료를 집어넣어서 화석 연료를 뭐 하는 거야? 연소시켜. 그럼 자동차 엔진에서 그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열 에너지 흡수해서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가 막 이렇게 움직여 싹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논리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었다고 치면 내가 자동차 엔진에 뭐를 공급하는 거야? 어떤 열 에너지를 줘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뭐 하게 된다? 올라가거든? 그럼 주변보다 당연히 온도가 뭐야? 높아.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뭐가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뭐 한다?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 내가 준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었고 빠져나간 에너지가 이거였으니까 실제로 내가 공급한 열 중에 차가 달린다는 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 차를 앞쪽으로 힘을 주면서 밀면서 뭐 하는 거야? 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엔진이 차한테 일종의 물리적으로 뭘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알았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의 일을 하는 거야? 100을 줬는데 82가 나가니까 얼마만큼 일을 하는 거야? 18의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 18이라는 일을 한다는 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1번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게 100인데 100 중에 82가 주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차가 앞으로 보내는데 뭐 한다? 일을 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요거처럼 써봐. 요거처럼 써보면 차에 내가 뭐 하는 거야? Q1만큼의 뭘 공급하면? 에너지 공급하면 이 중에 W만큼만 뭘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식을 다시 좀 써보면 Q1분의 W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에너지 보존 때문에 W 구하고 싶으면 Q1에서 Q2를 뭐야? 빼면 돼.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이게 Q1에서 Q2를 빼는 거고, 다시 한번 이 식을 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만약에 1이 되려고 하면 에너지 효율이 1이 된다는 거 의미는 요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에너지 효율이 1이다. 라면 요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그지? 이 값이 0이 되는 거 일단 Q1이 뭐 하면 돼? Q1이 무한대로 크면 돼.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개수작이죠.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2가 뭐이면 돼? Q2가 0이면 돼. 그럼 Q2가 0이라는 건 내가 에너지를 뭐 했을 때? 에너지 공급할 때 그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바뀌어야 돼? 1로 바뀌어야 돼. 불가능해. 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열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동력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한테. 무한동력은 이제 제1종 연구기관하고 제2종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는 거야.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무한히 작동해. 개수작이야. 그 다음에 제2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흐르는 거에 뭐가 있다?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무시해서 설계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알았지? 배가 있으면 배가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을 갑자기 얼려. 배가. 그럼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 열이 나오잖아. 그걸로 뭐 예를 들면 배 프로펠러에 돼서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바닷물이 얼려서 뭐가 나와?
열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열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면 엔진이 또 주변보다 뜨거우면 주변 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할아버지들이 뭐 무한 동력의 장치를 개발했다고 해서 막 찾아가서 하면 이거 막 이렇게 작동한다는데 결국 뭐 한양대 뭐 물리학과 교수가 오면 이거 다 쓰레기다라고 하는 게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광속 불변이라 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갈 수 없잖아. 근데 어떤 미친놈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는 걸 찾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서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다 아직까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 갑자기 밖에 나가는데 우주선이 왔어? 외계인들이 막 존나 한 1천만 명이 막 내려? 그럼 그 새끼들은 분명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온 거야. 아니면 최소한 빛과 유사한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이 큰 우주에서 우리를 찾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왜 왔겠어? 뭐 구경하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겠지. 걔네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뛰어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을 일반적으로 할 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열기관에서 적용했을 때 이런 에너지 효율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붙어있는 문제 중에 4번 보세요. 4번. 그림은 자동차에 소비되는 에너지다라고 했을 때 질문이 뭐냐면 휘발유가 가진 화학 에너지의 몇 %가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물어보잖아. 그 화학 에너지 100을 줬을 때 열 에너지로 45, 기타로 10,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의 열로 20 하니까 총 몇이 날아가는 거야? 75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차가 달리는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는 25%만큼 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5번에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열기관의 고열원에 500주의 열에너지를 공급하였더니 외부에 일을 하고 200주의 열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저열원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실제로 한 일이 몇이 되니까? 한 일이 30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00 중에 300을 썼으니까 에너지 효율을 썼을 때 얼마냐 했으니까 60%다는 얘기죠. 꿈의 열기관이지. 불가능해요. 알았지? 그다음 6번에 그림의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해서 W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거다. 첫 번째 기억, W가 클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Q1과 W인 거는 연력학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 디귿,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이잖아. 그러면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한 일은 Q1에서 Q2를 뺀 값이랑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어떤 수식적인 전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 구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이제 전자유도처럼 독단적으로 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계산하는 문제. 미지수를 띄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도 좀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C번에 보시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개가 있거든. 첫 번째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니네들이 특히 여기 파트에서 이런 상식이 보통 없어. 그래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얘들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를 혹시 다 아냐? 자동차의 종류가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 그 다음에 디젤로 가는 자동차, 이런,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자동차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차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 있어. 하이브리드. HEV 이렇게 보여.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야? 혼종, 잡종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도 있다? 모터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들아 충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절대로 충전하는 자동차가 아니야. 그럼 갑자기 이 모터랑 배터리는 왜 있냐면 차가 예를 들면 앞으로 쭉 달리다가 급제동 같은 걸 하잖아. 그럼 회생제동이라는 게 걸려서 이렇게 예를 들면 코일이 있을 때 거기에 자석이 있는데 급제동하면 예를 들면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자석이 코일을 쑥 지나서 통과하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 전자유도 현상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자동차 효율이 18%였다고 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쓰면 그 효율이 뭐 하는 거야? 그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다? 충전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그럼 충전도 하고 엔진도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PHEV라는 차가 또 있어요. 내가 제일 사고 싶은 차인데 PHEV 뭐 종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뭐도 있고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고 뭐죠? 배터리가 있어. 이 배터리가 얘보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있는 거에서 용량이 훨씬 큰 거여서 뭐다? 배터리 충전해서 모터를 돌려서 엔진 없이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차. 그래서 그런 게 이제 PHEV 뭐 이런 차가 돼요. 알죠? 그 다음에 또 차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요새 차 중에 이런 차들 있지. 수소로 가는 차. 넥소 같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기 자동차.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내가 했는데 얘는 전기 자동차가 당연히 뭐야? 배터리 충전하는 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뭘 충전하는 거야?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죠. 다른 거야, 다 종류가. 그래서 분명히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근데 하이브리드면 뭐 책에 나와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면 엔진, 모터, 배터리가 있거든? 막는 거야. 배터리가 있네? 그럼 배터리 있으니까 충전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는 거기서 있는 것처럼 감속하는 동안 줄어드는 운동 에너지 일부를 전기 에너지 전환하는 그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회생 제동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기 자동차는 아예 뭐가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원페달이라고 해서 엑셀을 밟았다 떼면 바로 차가 서. 왜냐면 엑셀을 밟았다가 떼면 모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 안 하니까 모터가 멈추거든. 그럼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서. 그래서 굳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회생 제동을 잘 쓰면 전기차는 그냥 한 페달, 엑셀만 밟아도 차가 작동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효율을 뭐 하는 거다? 효율을 높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물을 뭐 하는 거야? 물을 데워서 그때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뭐 한다? 돌리는 거야. 근데 물을 데웠잖아. 그럼 데운 물이 아깝잖아. 그래서 데운 물이 아깝기 때문에 그 데운 물을 가정에 뭐야? 온수나 난방 형태로 공급하는 게 열병합이에요. 그래서 수지는 딱 그게 되는 동네야. 알았지? 수지도 뭐 예를 들면 택지 개발지구니까 아파트를 지기 전에 뭐야? 저 풍덕촌에 열병합 발전소가 먼저 들어와서 뭐다? 땅바닥에 이걸 다 깔았어. 그래서 일반적인 화력 발전에 비해서 효율이 뭐하다? 효율이 미치도록 높아요. 근데 단점이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으면 거기서 어쨌든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도 태우고 뭐 연료도 태우고 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공기가 뭐야?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니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니네들이 그런 거에 관심 없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요 풍덕촌 중에 열병합 발전소 앞쪽을 예를 지나가잖아. 아니면 정평중학교나 풍덕고등학교를 지나가잖아. 그럼 모든 차들이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잘 연동이 돼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그 근처로 가면 내부 공기로 바꿔주고 창문을 다 닫아줘. 그래 요새 차들? 그래서 열병합 발전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에 이제 LED 뭐가 있다? LED 전구가 있어서 LED 전구가 이제 뭐 이따 태양 전지 할 때도 소개를 하겠지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뭐해서 접합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바로 뭐 하는 거야? 비대 에너지를 전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도 거의 뭐 하지 않다? 뜨겁지 않은 거야. 대부분 다 비대 에너지 전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봤던 7번 문제를 좀 맞아보면 표는 두 전구 A하고 B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전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기억에 같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게 의미가 뭐야? 이거야. 공급한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뭐하다? 밝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니은에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거꾸로 B가 A보다 뭐야? 더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에 효율이 3배니까 만약에 같은 밝기라고 하면 B가 몇 개 더 있어야 되니까 2개 더 있어서 전체가 3개가 돼야 되니까 B가 A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잠깐 휴전했다가 그 뒤에 이제 발전소 할게.